Tune into 98.1 and hear your language. 欢迎你收听民族广播电台 FM 98.1。Bienvenidos a esta es Radio 4EB FM. Estás en la emisora del mundo 4EB FM 98.1. Bonjour, vous écoutez Radio 4EB FM, la voix multiculturelle de Brisbane. Konnichiwa, Radio 4EB. Estás escuchando Radio 4EB, no le cambies. Welcome to Radio 4EB FM. Many languages, many cultures. Sharing the world on 98.1 FM. 뭐? 브리스번에 한인 라디오가 있다고? That's right. 매주 화요일 밤 11시부터 12시 반. 브리스번 절대 공감지대 FM 98.1.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 가지 다른 매력의 코너지기들. 오 마이 갓.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채널 고정. You're listening to 98.1 Radio 4EB FM, now broadcasting in the Korean language.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유명한 시집이 있죠. 그 시집이 유명해진 것은 그 내용도 물론 좋았겠지만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남달라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얼마 전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느끼는 대로 그때도 느꼈더라면 어떠세요? 뭐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나 약속 시간에 늦었던 친구,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는 것처럼 느꼈을 때 그때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때는 너무 야속했던 그 친구도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기억이 되고 또 힘들 때 했던 나의 어리석은 행동도 나중에는 우스갯거리가 되잖아요. 시간이란 참 자비로운 것 같습니다. 어떤 힘들고 슬픈 기억이라도 추억이라는 필터로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니까요. 바무리즘 브리스번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기억도 아름답게 채색해주는 추억이라는 테마로 여러분 앞에 찾아왔는데요. 여러분의 추억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행복한 달나라지기 김희정이고요. 1시간 반 동안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코너지기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추억이 될 틈이 없이 항상 생생한 브리스번 축제 소식과 이번 주의 게스트 수진 씨와 함께하는 오지인포 그리고 웅기 씨가 초대한 오늘의 게스트와 함께할게요. 오늘의 영화 뭘까요? 김군의 추억의 영화가 궁금한데요. 영화의 발견.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도 고전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승환의 흑백 영화처럼. 코스모스가 많이도 핀 가을날 우리 다시 만나자는 그런 말도 못하고 끝도 없을 것만 같은 이 길을 따라 자꾸 눈물이 내려와 하늘만 훔쳐보네. 언젠가는 사라져버린 기쁨보다는 영원히 간직할 가슴 시린 추억을 갖고 싶어.
이상 눈물은 필요하진 않은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기쁨보다는 영원히 간직할 가슴 시린 추억을 갖고 싶어 먼 날 지금 슬픔도 아무렇지 않게 떠올리겠지 흑백 영화처럼 먼 기억의 순간들이 흩어지겠지 먼 날 지금 슬픔도 아무렇지 않게 떠올리겠지 흑백 영화처럼 먼 기억의 순간들이 흩어지겠지. Hey, what are you doing? I'm looking for some music. What kind of music? World music. Did you know about some radio stations? 4EB, I think is the name. What? 98.1 FM. Good music. What? We do that again? We have that? Radio 4EB FM. On 98.1. You're listening to our Radiothon on 4EBFM. The number to call is 3240-8688. That's 3240-8688. Call now. Pledge a donation of $25 or more to be in the draw to win a great prize. Thanks to our sponsors, Canale Travel Services, Zorba Hair Fashions, JT Travel, PC Personal Care Hair Salons, and Storybridge Adventure Climbs. Help us reach our target of $55,000 in pledges. All money goes towards improving and upgrading station facilities and broadcast equipment. Keep listening and support our Radiothon until October 14 on Radio 4EBFM 98.1. 여러분은 지금 브리스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를 듣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브리즈번이 심심하시다고요? 브리스번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아시고 싶으시다고요? 수진이가 알려드립니다. 오지인포. 안녕하세요, 수진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수진입니다. 네, 지난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주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는 10월이 되면 연말까지 쭉 바빠지더라고요. 아, 벌써 한 해에 막바지구나 싶은 생각에 부랴부랴 이것저것 뭔가 많은 걸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느낌일까요? 희정 씨는 안 그러세요? 아니 뭐 저도 10월이 시작되는 날 그 뭔가 가슴속 한켠에 이렇게 쿵쿵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죠. 있죠. 아, 이런 느낌. 네, 이 뭐랄까 이 시간이라는 이 친구는 참 야속해요. 빨리 그냥 안녕하고 그냥 빠이예요. 하이바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이바이. 다시 오지도 않잖아. 다시 오지도 않아요. 무정해요. 네, 아주 얄밉죠. 하지만 네, 뭐 이때가 되면 또 한 해의 저를 좀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그렇죠. 네, 반성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죠. 반성. 새해가 되면 잔뜩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되는 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10월은. 여튼 그래도 2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네. 꾸준히 알차고 건실하게 시간을 보내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밤에 잠들기 전에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잠들면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죠? 그럴지도.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왠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잊으신 일들이나 올해 목표로 세우신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파이팅, 네,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는 많은 것을 경험해보자였거든요. 근데 희정 씨는 뭐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있으셨다면? 저는 뭐 올해 여행을 특히 뭐 한국을 좀 가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래요? 그럼 희정 씨를 위해 여행을 가지 않아도 한국만 아니면 다른 데도 좀 가고 싶었죠. 많이. 여러 군데 그렇죠. 크루즈도 가고 막. 그럼 괜찮죠. 여행을 가지 않아도 여행을 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독일 페스티벌을 이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 여행이 은근슬쩍 대체가 되는군요. 괜찮아요. 뭐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럼요. 수진 씨도 뭐 가서 많은 것을 또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 또 둘이 손잡고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코스튬도 좀 빌릴까요? 그럴까요? 많은 경험의 이색적인 국가 페스티벌은 고국의 분들에게는 젖어있던 향수를 조금이나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다른 국가의 분들에게는 또 다른 문화와 음식 등등 다양한 그 나라의 국가의 느낌을 접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옥토버 페스티벌 준비했습니다. 옥토버 페스트. 이 브리스번 옥토버 페스트가요. 그 세계의 그 옥토버 페스트 중에 10위 안에 꼽힌대요. 네, 뭐 10월 중에 벌써 뭐 무려 2주간이나 이어지는 행사고요. 독일 하면 또 전통의 음식이 많이 있잖아요. 독일 소세지, 프레츠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맛볼 수 있겠죠? 그럼요. 독일의 전통적인 음식도 접할 수 있으시지만요. 더 좋은 건 200년간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독일의 수제 맥주도 맛보실 수 있는 계기. 수제 맥주. 맛보실 수 순간 입에 침이 고이니까 말을 못 이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표정 보이시나요? 그 순간 넉나간 이런 표정. 네, 그럼요. 꼭 가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뿐만 아니라 뭐 독일 전통 음악, 춤,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각종 이제 컴피티션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저는 이 행사에 가면 무조건 치킨 댄스를 춰요. 치킨 댄스. 그거 말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 결혼식 가면 하는 따라다라다라다. 그렇죠. 따라라라라. 갑자기 어깨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가면 바로 배우실 수 있어요. 무브가 한 뭐 5개 정도? 네. 아주 쉬운 거죠. 마카레나처럼 마치.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그 한국에는 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 노래 모르세요? 모르는데요. 제 표정 방금 보셨어요? 최근에 자동차 광고에도 나왔어요. 네. 방금 제 최근은 아니구나. 보셨어요? 몇 년 전에 나왔구나. 하여튼 그 한국 사람들한테도 좀 친숙한 느낌인데 이 노래가 원래 또 독일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에 맞춰서 심심하면은 이 밴드가 심심하면은 정말 이거 플레이를 해요. 그러면 나가서 춤을 추면 돼요. 네, 이거 말고도 몇 곡 있죠. 스윕 이런 거 자주 가셨군요. 네, 좋아요 이런 거. 자주 이렇게 맥주에 절어 계시고 이런. 네, 음주 가무라는 우리 아름다운 전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그 아름다운 전통. 그렇죠. 꼭 이렇게 이어가 나가야 하는 그런 전통이죠. 제가 또 가도 하니까 무도하고. 그렇죠. 음주 가에 이어 무까지 섭렵하시는 이런 희정 씨. 그렇죠. 여튼 이 행사에서 독일의 전통과 춤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딴딴딴딴. 짝짝. 제가 좀 약간 진정할게요. 네, 계속 하세요. 이 행사에서는 독일의 전통과 역사들도 소개를 해준다고 해요. 혹시나 치킨 댄스에 대한 그런 역사나 이런 것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위키피디아로 인터넷 구글로 검색해보시면. 여튼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주말 금, 토, 일 이렇게 3일씩 6일간만 열리고요. 네. 금요일은 오후 4시부터 자정인 12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자정인 12시까지, 네.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조금 일찍 오후 8시까지만 열리고요. 장소는 우리 에카가 열리는 바로 그곳 보엔힐의 R&A 쇼그라운드에서 열립니다. 우리 티켓 구매 가격 있죠? 네. 18세 이하는 무료고요. 성인은 티켓 구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날짜별로 가격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토요일이 시간이 기니까 돈을 조금 더 받더라고요. 금요일, 일요일은 16불이고요. 토요일은 22불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면 1, 2불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술은 돈을 내고 드셔야 한다는. 음식도. 네, 음식도. 근데 맛있어요. 프레첼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샘플은 맛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마 티켓 구매하신 가격에 대해 서운해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치킨 댄스를 추러. 더 자세한 사항은요. 네, 홈페이지 www.oktoberfestbrisbane.com.au로 접속하시면 더 많은 정보 그리고 행사 스케줄, 음식 메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옥토버 페스트가 그냥 옥토버가 아니고요. 그렇죠. OKTOBOR BER FEST brisbane.com.au입니다. 그렇죠. 독일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행사에는 먹는 게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먹거리가 풍성한 행사가 진정 좋은 행사죠. 네. 그렇죠. 진정. 그래서 또 하나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료 커뮤니티 행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네. The Green Heart Fair가 돌았습니다. 네, 뭔가 더 그린이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도 좋아지고 음식을 제외하고 모든 걸 또 무료로 즐기실 수 있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네. 올해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라이브 뮤직부터 시작해서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도라양도 있고요. 따라따라따라 네. 따란따라 예. 오늘 이렇게 흥이 좀 많이 나죠. 오늘 좀 흥난 분위기인데요.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좀 났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네. 거. 네. 제가 배경음악 깔아드릴 테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네네네. 네. 페이스 페인팅도 있고요. 간이 암벽 등반도 있고요. 무료 식물 나눔 행사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 또 마켓들도 열리죠. 마이 키친 롤스가 아시죠? 네네네. 거기에 나오는 그 엘르, 제이크 요 두 분이 멋진 요리를 또 직접 또 데몬스트레이션 선보여준다고 하니까 네. 뭐 직접 가서 보고 배우실 수도 있고요. 좋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0월 13일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전에 이루어지는 행사고요. 캘런데일에 있는 27 카도곤 스트리트 캘런데일 리크리에이션 리저브에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뭐죠, 전? 침을 빨리 삼키세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요. 네. 홈페이지 citysmart.com.a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아주 좋은 행사가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 우리 음악 행사 같은 거 없나요? 이제 봄, 가을이 됐으니까 좀 음악 같은 행사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브리즈번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분 누구예요? GD? 아, 돌아오신 거니까 다시 오신 분이네. 네, 누굴까? 오래전에 오셨죠. 오래전에. 누구? 앤드레. 앤드레 유가. 그분. 네, DVD로 접했던 그분. DVD로 접했던 많이 그분. 접했던 그분이 The What Goes on the Tour가 브리즈번에서 열립니다. 네. 호주에서는 브리즈번 처음으로 먼저 행사를 하고요. 이분은 바이올린 마스터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이미 뭐 라이브 공연의 베스트셀러시죠. 네, 굉장히 쇼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DVD를 많이 봤는데 네,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로 이제 유럽의 성에서 파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네. 아주 재밌게 그냥 전 그쵸. DVD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그런 거 은근히 재밌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어쨌든 네, 월드 투어를 뭐 한다는 소식은 저도 좀 들은 것 같은데 네네네. 브리스번에 직접 또 오시는군요. 그렇죠. 라이브로. 희정 씨 여행 가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의 공연을 함께 하시고 나면 많은 곳에 여행을 갔다 온 느낌일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또 앙드레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안드레라 하루를 보내는데 1,500불 티켓으로 팔고 있어요. 공연의 티켓 가격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포함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안드레랑 하루를 보낸대요. 티켓 이름이 그래요. 여튼 A Day with Andre라고 티켓 이름이고요. 공연 티켓 가격은 229불부터 89불까지 다양합니다. 뭐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뭐 비싼 플래티늄 사셔서 관람하셔도 되고요. 더 여유가 있으시면 좀 특별한 하루를 그냥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사실 것 같은데. 저도 팬이라 사고 싶어요. 굉장히 좀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네. 수진 씨 워낙에 또 팬이신 것 같으니까. 네. 브리스번 엔터테인먼트 센터입니다. 팬이신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10월 12일 오후 8시에 브리스번 엔터테인먼트 센터 여기로 가셔서 공연을 즐기시고요. 티켓은 꼭 예매를 하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요. 홈페이지 www.briscent.com.au에서 더 많은 공연과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브리즈 엔터테인먼트
ENT죠. 브리즈 ENT. 네. 네. 오늘 오지 인포 1부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옥토버 페스트 그리고 그린 하트 페어 그리고 또 우리 앙드레로의 공연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오지인포 2부에서는요. 웅기 씨의 인터뷰가 또 이어지죠. 오늘은 누구를 또 모셔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 1부 마지막 곡 요즘 앨범을 내고 뭐 거의 전곡이 탑 10 안에 들었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닌 우리 귀여운 밴드 버스커의 노래 듣고 올게요. 처음엔 사랑이란 게 듣고 2부에서 올게요. 거리에 오겹쳐진 그녀 모습 속에는 온한 그 어떤 그리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거리에 일렁이는 그녀 모습 속에는 온한 그 어떤 외로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또다시 올 수 있다면 그때는 가깝진 않게 그다지 멀지도 않게 앉아있는 그녀 모습 속에는 온한 그 어떤 그리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벤치에 들려오는 그녀 웃음 속에는 온한 그 어떤 외로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또다시 올 수 있다면 그때는 가깝진 않게 그다지 멀지도 않게 머린 아픈데 너는 없고 그때 또 차오르는 네 생각에 어쩔 수 없는 나의 맘 그때의 밤 나에겐 사랑이란 게 사랑이라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라라라라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우 노래 좋네요. 네, 2부 게스트 우리 궁금하네요. 이 궁금한 게스트분 누굴까요? 그리고 웅기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언제나처럼 어색한 인사말. 뭐 그렇죠. 뭐 이번 왜 그래 웅기 씨? 이번 예초하는 거 주는 알죠? 이제 네.
진행을 할게요. 그냥 네. 이번 주는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특집으로 이제 특별한 특집. 게스트를 초대하려고 해요. 이제 네. 캐스퍼 스펜서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자기소개.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24살 남자 캐스퍼입니다. 저희 고향인 여기 브리스번이고 지금 육교에서 한국어과를 전공하고 있고 내년 졸업하고 한국에서 가서 살려고 해요. 네, 좀 많이 긴장했네요. 네, 많이 떨려요. 리허설할 때는 네,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아주 반갑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캐스퍼, 우리가 이제 라디오니까 우리 캐스퍼 씨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주 사람 인증 한번 하죠. 호주 사람 인증. 네, 우리 한국 사람 가져놓고 이렇게 막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인증. 네, Hi everyone, my name is Casper. As I said before, I'm 24 years old. I was born and raised in Australia, and I'm currently taking an arts degree a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majoring in Korean language.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믿어주시겠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막 한국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네. 네, 목소리로 이제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최선이지만 양해를 바라고요. 이제 네. 사진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달나라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런데 정말 한국말 진짜 잘하시는데 이제 네.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접하게 되셨나요? 네, 궁금하네요. 예, 제가 중학교 때 K-팝을 많이 좋아하는 저희 친한 친구가 저한테 VCD를 빌려줬는데 그 안에 H.O.T 노래가 뮤직비디오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뭐 문화 다 푹 사랑에 빠졌어요. H.O.T가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저는 H.O.T도 네. 모르고 자랐는데. 그거는 아니다. 알만한 나이 아닌가요? 저 때는 G.O.D. G.O.D. 네. 어쨌든, 네. H.O.T가 이제 인생을 바꿨군요. 그럼 뭐, H.O.T도 노래가 되게 많잖아요. 뭐, 네. 6집, 7집 냈나요? H.O.T가? 진짜요? 왜 그래? 네.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어떤 노래예요? We Are the Future인 것 같아요. We Are the Future. 예. 네. 뒤에서 춤추고 계신데 춤은 그만 추시고. 네. 지금 뭐 한국어과를 전공을 하고 계신데 UQ 한국어과, 우리가 또 영어 공부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한국어과는 어떤지 궁금해요. 예. 어떤 거를 배우나요? 예, 저는 대학교 가기 전에 한국어 네. 공부를 조금 했고요. 네. 사실 고등학교 때 일본어도 배웠고 교환학생으로 2년 동안 일본에 살았거든요. 예, 일본어랑 한국어 비슷한 단어랑 문법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저희 경우에는 한국어 배우기는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네. 저는 교과서로 공부하는 거 정말 못하는 편이라서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예, UQ에서는 비즈니스 한국어 코스도 있고 번역 코스도 있어서 많이 배울 수 있죠. 한류 코스까지 다 있어요. 한류 코스는 네. 뭔가요? 한류 코스가 노래도 뭐예요? 배우고 한류 코스는 뭐예요? 그냥 뭐 영화 보고 리뷰 같은 거 써서 그런 약간 거예요. 되게 재밌죠. 높은 그런 수준인데요. 영화를 보고 막 그러려면은. 네, 그러게요. 한국어 신기하다. 전공에 대해서 진짜 잘 몰랐는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생각 이상으로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래요. 저도 한류 코스 등록을 좀 시키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네. 여기 SNS를 보니까 이제 출신 학교에 연세대 이렇게 적혀 있던데 교환학생으로 혹시 다녀오셨어요? 네, 맞아요. 작년 2월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다 왔어요. 거기 연세대학교에서 어학당을 다니면서 연대 학생들이랑 일반 수업도 들었어요. 거기 어학당은 평일에는 9시부터 1시까지 수업하니까 좀 힘들었지만 네. 많이 배웠죠. 9시부터 1시까지인데. 힘들었어요? 책이 싫었군요. 네. 어쨌든 연대 어학당 얘기가 진짜 많이 들려오는 걸 보면은 좋은 데인가 봐요, 진짜. 네. 뭐 수업 다니시면서 그럼 뭐 친구들 많이 사귀셨겠어요? 네, 연대에서 친구도 많이 만났고 좋은 기억도 많이 만들었고 예, 엄청 좋은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는 네. 공항에서 나갈 때 제가 춥다는 생각밖에 못했어요, 사실. 몇 월? 2월에 도착했는데 네. 한국은 2월에도 아직 많이 춥죠. 그렇죠. 2월이 제일 춥죠. 예. 호주 겨울보다 훨씬 더 춥고 네. 눈도 막 오고 완전 신기했어요. 저도 개강하기 전에 작년 2월에 한국에 있었는데 진짜 추웠어요. 네. 진짜 추운 겨울이었나 보고. 예, 맞아요. 일본에 살았을 때 눈을 한-두 번 보긴 했는데 그 정도 눈을 보는 것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눈이 많이 와서 처음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냈어요. 완전 신기했어요. 그렇군요. 호주 사람이니까. 네, 저희 남편도 굉장히 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음식은요? 음식은 뭐 별로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한식도 여기 음식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원래 한식이 좋아서 한국에서 엄청 잘 먹고 왔어요. 정말 좋은 1년이었고 호주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은 이제 영어 캠프를 통해서 한국에 갔는데 보통 영어 캠프가 되게 외진데 있잖아요. 캠프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가둬놓고 밥이랑 김치랑 김이랑 멸치만 줬대요. 네. 한국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시락 반찬으로 엄마가 김치랑 김이랑 멸치 싸주면 짜증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싸주다가 미역국 막 이런 거랑. 네, 그래서 막 억지로 먹는 동안에 김치가 좋아졌다고. 네. 캐스퍼 씨는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저도 역시 김치가 좋아하긴 한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육회인 것 같아요. 육회.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죠. 호주가 근데 육회가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런 것 싸니까.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으실 정도면 진짜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자라지 않았으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좀 컬처 쇼크가 있었을 텐데 뭐 어떤 게 있으셨어요? 컬처 쇼크는 많이 없었는데 한 개 있었는데 네.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사람들이 다 앉고 싶어서 문을 열자마자 막 뛰고 사람들이 많으면 다른 사람은 뭐 밀어내고 예, 그런 것을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 바쁠 때는 저는 사실 이런 거를 많이는 못 봤거든요. 맨날 출근 시간에 미는 거는 겪었는데 막 뛰는 거는 못 봤는데 어쨌든 좀 바쁠 때는 진짜 좀 많이 밀죠. 저 신도림 많이 갔습니다. 신도림. 거기 난리 좀 나죠. 심해요. 1호선이 예, 1호선이 그래. 1호선이 그래. 6호선 안 그래.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뛰셨어요? 예, 아니 저는 그런 거 사실 좀 불편하고 너무 귀찮아서 사실 지하철 탈 때 사람이 많으면 그냥 서 있었어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쿨하게. 예, 그래서 그 밀 때까지 진정한 한국 사람이 아니야. 난 누구인가? 아니에요. 좀 귀찮을 수도 있죠. 마음을 밀고 그러는 게. 네. 네, 뭐 그러시면 이제 뭐 한국어를 잘하시게 된 비결이나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역시 한국에 1년 계셨던 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 건가? 비법은 특히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한국 친구들이랑 한국어를 얘기할 때 도움이 제일 많이 됐나 봐요. 이제 먹으면서 음주와 한잔 기울이면서 음주와 가물을 기울이면서 저 얼마 전에 샘 해밍턴 인터뷰를 봤는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똑같이 책은 보지 않았다. 술만 먹었다. 호주 사람들이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이렇게 결과는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어민과 섞여서.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뭐 친근한 그런 환경에서 모티베이션도 되고. 네. 뭐 다른 거는 특별히 공부하신 게 없으세요? 특히 없네요. 뭐 수업 듣고 문법이나 단어 배우고 그 후에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그 문법이나 단어를 쓰면서 뭐 저를 바로 외울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네. 예, 역시 관심이 있고 잘 하고 싶으니까 예, 한국어 배우는 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그런 모티베이션이 예, 중요하죠. 있어야죠. 네. 예. 이제 한국에 1년 계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들려주세요. 네,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MT 갔던 게 기억나는데 대학의 꽃. 네. 연대 학생들이랑 가서 요리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게임. 역시 술도 많이 마시고 예, 술 게임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여기 호주에서는 MT라는 게 많이 안 하니까 한번 대학교 MT에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뭐 MT는 뭐 대학의 꽃이죠. 한국 예. 대학에서만 볼 수 있는. 네. MT라고 적고 술 마시러 간다. 그렇죠, 그렇죠. MT가 뭐의 약자인가 막 이런 거. 근데 MT 가면은 또 이렇게 밤새서 이렇게 놀다가 애들이 막 중간에 사라져요. 산속으로 막. 재밌죠. 네. 어쨌든 뭐 다른 문화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호주와는 다른 한국의 대학 생활과 대학생 문화가 정말 감명 깊었어요. 특히 연세대 축제 그리고 연고전을 경험한 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어요. 또 연고전. 혹은 고연전. 네.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네,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어쨌든 저도 뭐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부럽네요. 네, 또 다른 추억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 야권 토끼라는 인디 가수인데 네네네. 예, 라이브 가서 직접 만나고 같이 사진 찍고 사인도 받고 했어요. 예. 좋네요. 여의도도 갔고 벚꽃 축제 예, 여자친구랑 가고 그런 좋은 기억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제 여의도 벚꽃 축제를 이제 가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한국인 여자친구가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네, 3년 전에 예, 만났는데 그때 제가 여기 브리스번에서 영어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여자친구는 거기 학원 학생이었고요. 네, 전 처음에는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지 못했는데도 여자친구가 저에게 응원을 많이 해주고 도움도 많이 줘서 정말 고마워요. 네. 이 영상 편지 한번 할까요? 패널이 막 이렇게 화내나?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사랑해요. 짧고 굵네요. 짧게, 아주 짧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저희 가실 시간이 우리 다 됐는데요. 네, 캐스퍼 씨한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캐스퍼 스펜서에게 한국이란? 예, 저에게 한국은 저희 두 번째 고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 꼭 원하시는 대로 네, 한국에서 사실 기회가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뭐 텔레비전에서 제2의 샘 해밍턴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브라운관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브라운관을 통해서 만나시면 꼭 저희 달나라 라디오 얘기 좀 해주시고 방송 첫 경험 막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의 샘 해밍턴이 되실 우리 캐스퍼 씨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은기 씨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죠? 네, 달나라와 쉐어하고 싶은 사연이 있거나 달나라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달나라디오 DALNARADIO로 여러분의 질문과 궁금한 점을 올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캐스퍼 씨의 신청곡 야광토끼의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들려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Radio 4EB speaking your language for over 30 years on 98.1 FM. Bienvenidos a todos a la programa de la radio 4EB. 4EB FM, supporting your community since 1975. You're with Radio 4EB speaking your language for over 30 years. Still sharing the world with you. 퀸즐랜드 여름철에는 심한 폭풍우와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제 이러한 폭풍우 계절에 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근 지역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알아두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긴급 대처 계획을 마련해 두십시오. 건전지용 라디오와 손전등, 여분의 건전지, 응급처치 의료 키트, 중요한 서류들의 사본, 그리고 최소 3일간 필요한 식료품과 식수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qed.gov.au/getread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번에 소재한 퀸즐랜드 주정부의 승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브리스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관아의 라디오 달나라를 듣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다음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달나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썬퀸즐랜드 달나라 게시판,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저희 이메일 codiobridge@gmail.com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드림라이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브리스번에 이런 라디오가 있다고 알려줘서 메일 보냅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6개월을 있다가 브리스번에 2주일 정도 놀러 갔는데요. 브리스번에서 뭘 해야 재밌게 놀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고 저랑 같이 브리스번에서 놀아주실 분 계시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왕이면 멋진 여자분으로요. 하하. 네, 안녕하세요. 드림라이프님. 시드니에서 브리스번으로 오신다고요? 시드니보다는 글쎄요. 저는 제가 살아서 그런지 네, 브리스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뭐 브리스번은 날씨가 끝내주죠. 네, 이제 수영도 할 수 있는 날씨가 됐어요. 2주간이면 제법 긴 기간이니까 골드코스트 그리고 뭐 누사비치 뭐 이런 데도 한 번씩 가보시고 또 뭐 반딧불 보러 마운틴 탬버린에 뭐 내추럴 브릿지 이런 데에도 가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브리스번 시티의 명소는 아무래도 뭐 사우스뱅크죠. 네, 사우스뱅크 주말에 가보시면 장터도 있고 시티비치에서 사람 구경도 할 수 있고요. 또 마운트 쿠사에서 야경도 즐기시고 그러다 보면은 뭐 2주가 후딱 갈 것 같습니다. 하하. 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요. 음악 들려드릴게요. 스탠딩 레그 앨범에 있는 라디의 사랑에 빠져본 적 있나요? 들려드릴게요. 수줍은 너의 미소가 It's alright 아침마다 내 눈에 그려지길 아직 못 꺼내 웃을 게 뻔해 난 널 사랑한단 말 You are mine 혼자서만 하던 말 네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혹시 날까봐 밤새 설레이며 뒤척이다 뒤바꾼 듯 봐봐 Last night I couldn't sleep, baby. 그래서 그런지 도무지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 Cause of a girl who makes me wanna love. 한 번쯤 누구나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해도 oh, yeah. 이렇게 특별할 수
있을까 또 하루가 길어 When I'm not breather 아무리 애를 써도 Can't get a girl out of my head Ooh, baby Yeah, yeah, yeah Have you ever, baby, baby Oh, no Oh, love, baby Ooh, yeah, yeah 그 누구도 꺼내지 못해 이미 너무 깊이 빠진 걸 Have you ever fallen in love by you? Oh baby Have you ever fallen in love by you? Oh baby My girl Have you ever fallen in love by you? Oh baby Oh baby Have you ever fallen in love by you? 다음은 두 번째 사연 코끼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스번에 2년 살다가 이제 떠나는 20대 여자입니다. 막상 한국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나네요. 처음 브리스번에 와서 절 많이 도와줬던 어떤 오빠가 있었는데요. 그 오빠는 한 2개월 후에 농장으로 떠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소식이 끊겼어요. 그 오빠는 한국에 벌써 돌아갔을지 아니면 호주에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사실 눈치채셨겠지만 그 오빠를 제가 좀 좋아했었거든요. 짐을 싸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그 오빠에 대한 추억도 싸가지고 갈지 버리고 갈지. 아침 되면 일어나라고. 네, 코끼리님. 아이고, 또 한 분이 브리스번을 떠나시는군요.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는데요. 그 사람이 멀어졌다고 또 추억까지 버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혹시 인연이 되면 정말로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브리스번에서 생활하시느라 수고하셨다라는 말 먼저 전해드리면서요. 브리스번의 생활이 모두 좋은 추억으로 코끼리님의 가슴속에 남기를 바랄게요. 음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손날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Anytime, anywhere, anyone. Turn on your radio. Tune in to 4EB FM. It's your language, it's your life. Communicating with you since 1975. Brisbane City Council is now offering free Wi-Fi access in hotspot areas in some of the city's most popular parks. Anyone with a Wi-Fi enabled device can access this new servic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Enjoy the outside world even more with free internet access in the city's most popular parks. For a full list of parks already connected, terms and conditions, and further information, contact the Brisbane City Council on 3403 8888. Free Wi-Fi in parks is a Brisbane City Council initiative and it's supported by Radio 4EB FM 98.1. 여러분은 지금 브리스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과 나의 라디오 달나라를 듣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어젯밤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있던 당신, 정지 버튼을 누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속 시원하게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초대합니다. 김군의 영화의 발견. 네, 회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코너가 자기 맘대로 생기는 네, 김군의 영화의 발견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나라의 스티브 잡스 같은 남자 김군입니다. 잡스 봤어요? 네, 잡스 봤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뭐 스티브 잡스의 그런 어떤 망나니 같은 성격? 아니죠. 그런 전혀 느낌? 아니죠. 전혀 그거랑 정반대죠, 저는. 뭔가요, 그러면? 무한한 상상력을 이제 정확히 표출할 줄 아는 남자. 그런 의미죠. 스티브 잡스. 무슨 영화? 잡스 영화 좋았어요? 어때요? 잡스요? 잡스 영화 그냥 잡스죠. 잡을 소개하는 영화인 줄 알고. 무리수인데요. 웃었잖아. 왜 그래? 다 웃었잖아. 알고 있어. 네. 네. 어쨌든 네. 아주 좋았어요, 영화가. 네, 김구는 왜 좋았는데요, 근데? 그 영화가 그 참 잔잔해요, 영화라는 게. 재미가 없구나. 재밌어요. 그래요? 그 영화라는 이 매체가 이제 인물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참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물 소개 않고 이제 배경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뭔진 모르겠지만 네 별로 보고 싶어지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저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영화입니다. 하지만 애플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좋아할 영화입니다. 저 애플 싫어요. 그럼 보면 안 되겠네요. 쓰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 어쨌든 우리 김구은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와는 뭐 일단 머리숱도 그렇고 상당히 거리가 먼데 이 사람은 이제 머리숱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전 좀 판단하는데. 그래요? 네. 참 닮고 싶은 점이 참 많았던 분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머리숱으로. 네, 그렇죠.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더워요. 그분 참 시원하겠죠? 네,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저 나름의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검은색이죠. 네. 머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네요, 여기서. 어쨌든 뭐 각자의 특성에 맞게 네, 잡스는 잡스대로, 김영재 씨는 김영재 씨대로 그렇죠. 네, 살아야 되겠는데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영화의 발견 어떤 색깔인가요? 오늘 좀 파격적인 색깔입니다. 파격적인 색깔. 네, 파격적인 파란 색깔 느낌이죠. 파란 색깔 별로 안 파격적인데? 이게 딥블루죠, 딥블루. 딥블루도 흔한데요? 그래요? 색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깜장색. 파격적인 깜장색. 알겠어요. 말해봐요, 빨리. 뭔지. 네. 이제 일단 지난주부터 아주 영화의 발견의 코너가 바빠졌어요. 네. 아주 새로운 코너들이, 유익한 코너들이 참 많이 늘어났죠. 뜬금없이 그랬죠. 네, 좀 날로 먹는 느낌도 있었고. 네, 일단 영화의 발견 파트 1에선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면 좋다. 이런 코너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화의 발견 파트 2에서는 이제 김군의 영화 다이어리와 김군의 영화 까뒤집기 코너가 네,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그냥 까뒤집어버리는. 네. 그냥 뒤집으면 볼 게 없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쁜 일정 있으니까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영화, 오늘은 어떤 영화를 꼭 호주 극장에서 봐야만 하나요? 저 돈 많이 주고 보는 영화죠. 그렇죠. 돈을 많이 주고 보는 영화. 돈 많이 줘야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라는 큰 장벽을 넘어 이제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관람이 좋은 영화를 추천했었습니다.
그랬죠. 영어를 잘 못해도 충분히 엔터테인이 되는 영화. 네, 그냥 네. 그림만 봐도 되는 영화. 그렇죠. 그림만 봐도 모든 게 다 이해되고. 그렇죠. 네. 속편으로 이어지는 퍼시 잭슨, 씨 오브 몬스터즈 그리고 두 편의 애니메이션 플레인즈와 터보였죠. 예, 그 바다 괴물, 이제 비행기 그리고 빠른 애 이렇게 세 터보. 편의 하얗게. 아 죄송합니다. 이건 무리네. 많이 무리죠.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이 언어의 장벽은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괜찮은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은 조금 쉽지 않은 진짜 영화 관람을 위한 목적으로 보는 이 영화 뭔가요? 네, 오늘의 영화 중력입니다. 중력, 그라비티. 예, 그렇죠. 저도 이거 예고편 봤는데, 네, 이거 다 TV에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광고가 조금 충격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내용은 이제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우주 미아입니다. 아주 우주 미아가 잘 될 거라는 영화 광고로 해서 다 보여줬죠. 네, 뭐 기본 설명이라면 이제 뭐 알폰소 쿠아론 감독, 조지 클루니, 산드라 블록 주연의 우주 미아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주 미아. 우주 미아입니다. 네. 이런 류의 영화 이제 긴박감으로 인해서 그렇죠. 좀 말이 조금 빠르고 Right now, right now,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내가 우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 뭐 우주 용어에 대해서 영어로 알고 있다. 나사 정도 알면 되나? 나사나 뭐 스타, 문 이 정도. 이 정도 단어를 알고 있다. 스페이스십. 그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스페이스십. 네. 그 정도 알고 계시다고 하면은 볼만한 영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영어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영어만 나오면 토할 것 같다. 네, 속이 그렇죠. 울렁거린다. 이런 분들 약간 돈이 아까울 수도 있겠네요. 약간 아까울 수 있습니다. 봉지를 준비하면 되겠어요. 봉지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많이 던지는 욕심 너무 부리시네. 네네. 하지만 이 영화가 이제 그저 이제 대화에 집중한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감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영상미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보셨어요? 아직 안 봤죠. 그렇죠? 예. 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 영화를 추천하시는 건가요? 광고 보셨죠? 괜찮은 영화입니다. 광고 보니까. 네. 하여튼 뭐 영화를 고를 때 이제 감독 그 전작품, 네. 영화적 장르, 뭐 배우의 연기 이런 걸 좀 보는데요. 네. 뭐 일단 뭐 장르는 뭐 거의 뭐 SF고. 그렇죠. 네. 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뭐 많이 유명한 감독은 아니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이 많죠. 네. 뭐 스티븐 스필버그 뭐 이런 사람 아니고. 그렇죠. 조지 클루니 심심하죠. 혼자 나오면 좀 심심하지 그렇죠. 않아요? 브래드 피트랑 나와야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좀 심심해요. 저는 이분이 그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좀 이빨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빨이요? 이빨은 참 고르세요. 사람을 이빨을 보는군요. 그거를 주제로 한 영화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캐서린 제타 존스가 나온. 꼭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비디오를 보세요. 어쨌든. 네, 그리고 뭐 산드라 언니. 뭐 산드라 언니는 뭐 흥행의 보증수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제가 오늘 고른 이 영화는 일단 SF 영화라는 점이 일반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쉽습니다. SF는 재밌잖아요. 아까는 그것 때문에 내용이 어렵다면서요. 이제 비주얼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비주얼적으로 SF 볼 때는 뭐 별이 막 나오고. 네, 별 나오고 좀 광활한 우주. 아, 저게 지구구나. 라고 듣으면 지구 이해도 빠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어디 대부분 있겠든. 그런 거 못 봤으니까 실제로. 그렇죠. 못 보죠. 어디서 봐요? 그쵸. 인터넷에서 보죠. 구글 얼스.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영어를 잘 못하던 시절에는 이럴 때 막 그림만 볼 때가 당연히 있었잖아요. 뭐 다들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랄까 그림만 보니까 화면의 그림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림밖에 못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우의 목소리도 사실 자막을 볼 때는 많이 기억이 안 남는데 자막을 안 보면은 목소리가 막 더 의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좀 저보다 나으신데 사실 저보다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아니요. 저는 잘 안 봅니다. 대사도 원래 잘 안 듣습니다. 대사도 원래 안 보니까. 한국 영화도 대사 잘 안 들어요, 저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화를 보는데 이제 좀 영화가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런 임팩트. 비주얼을 중시하시는군요. 그렇죠. 우리는 소설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자막 없이도 영화를 보실 수 있는 분들께는 알폰스 쿠아론 감독의 이전 작품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이 감독의 대표적인 영화가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제수. 네. 우리 잘생긴 게리 올드만 씨가 나오죠. 게리 형? 게리 형. 늙지도 않아요. 멋있어요. 어쨌든 위대한 유산 그리고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인 영화죠. 네, 그 중에서 제가 이 칠드런 오브 맨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아주 천재적인 편집, 이제 카메라 워크라든지 아주 영화란 매체를 확실히 살려준 작품이죠. 네, 뜨진 않았습니다. 뜨진 않았군요. 저도 어쩐지 좀 생소하더라고요. 네,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뭐 많이 계실 것 같네요. 네, 저도 어쩌다 본 거니까요. TV에서. 아니, TV도 아니에요. 인터넷. 네. 어쨌든 뭐 우리 조지 클루니 오빠 그리고 또 산드라 블록 언니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블록 누님이 이제 최근작이 또 있습니다. 이게 최근작이 아니고 뭐 한 2개월 전에 이제 히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들어본 것 같네요. 예, 너무 평범하고 이제 너무 뻔한 내용, 너무 뻔한 이제 FBI와 뭐 이런 나오는 내용. FBI 전문 배우예요. 그렇죠. 벌써 몇 번째야? 미스 에이전트 2까지 했었죠. 그러니까요. 세 FBI 번째는 전문 배우예요. FBI는 네. 아무나 들어가나 봐요. 뭐 하는 거 없나 봐요. 블럭 정도는 생겨야. 그렇죠. 흥행에는 아주 큰 실패를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 중력에서는 또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를 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러 상영관이 또 있는데 김군의 추천은 또 3D 상영관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또 몇 푼 더 줘야 되잖아요. 이거. 한두 푼 더 줘야죠. 네. 큰 이유가 있나요? 이 가격이 진짜 만만치가 않잖아요. 꼭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3D 상영관에서 보면은 이분이 이 영화를 작업할 때 3D 위주로 작업을 했어요. 막 날라오는 것도 많고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광활한 우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나한테 날라오고 막. 네, 뭐 이제 뭐 피하려면 뭐 내가 피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3D 영화에서 보면은 좀 더 제맛이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김군의 이 영화는 극장에서 꼭 봐라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우리 비주얼의 완성 그라비티였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 다이어리와 영화 까디찌기 코너 같은 영화 관련해 무슨 말, 왜 그래요? 뭔 소리죠? 두 코너에서는 같은 영화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영화 다이어리에서는 이 영화사라던가 뭐 영화의 분석 배경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셨는데 요거는 어떤 영화를 분석을 해주실 건가요? 이 예전에도 한번 언급됐던 적이 있었던 이제 어린이 영화 관련입니다. 어린이 영화는 이제 우리 영화사에는 남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사에는 어린이 영화가 취급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어린이 영화는 가장 큰 비즈니스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뤄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겠습니다. 뭐 특히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어린이 영화의 대란, 네, 이런 거를 또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어린이 영화는 이제 공식적인 집계가 없습니다. 기록도 많이 안 남아 있고 대부분이 이제 어린이 회관이나 이제 뭐 마을 근처 뭐 프로젝터를 가지고 있는 아저씨가 놀이터에서 틀어주는 그런 거. 뭐 그 정도 이곳저곳에서 개봉해서 집계를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우리 기억에는 또 많은 어린이들이 이거를 다 관람을 했고 모르면 그렇죠. 간첩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혹자에 따르면 이제 그 당시 한창 인기였던 인디애나 존스, 스티븐 스필버그 형님이 만든 인디애나 존슨 형. 존슨 아니고. 존슨 아니고. 인디애나 존스 여러분이 영화. 많이 상상들 하실 겁니다. 이 단어로. 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뭐죠? 기억이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음악 들으면서 얘기해볼까요? 네. 이 영화를 어디까지 일단 그죠? 인디애나 존스 영화를 눌렀다는 네, 이 그렇죠. 스필버그도 우리나라 어린이 영화를 당해낼 수 없었다는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 영화의 발견 파트 2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이 그라비티의 사운드 트랙 2013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바쁘게 진행되는 영화의 발견 파트 2 방금 그라비티 사운드 트랙 듣고 왔는데요. 무슨 뭐 음악상으로는 미아가 아니라 뭐 무슨 뭐 우주 탐험 뭐 이런 영화인데요. 예, 뭐 프론티어 뭐 일단 이런. 뭐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탐험도 해야죠. 찾아나갈 군형을 찾으려면. 그런 거군요. 저도 안 봐서 뭐 크게 얘기해줄 말이 없네요, 이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 파트 2에서는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군의 영화 다이어리 그리고 김군의 영화 카드 집기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네, 뭐 일단은 뭐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 이제 어린 영화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참 추억을 돋구는 이제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어린 영화다라고 하면 이제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뭔가요? 우레메 아닐까요? 우레메 우레메 뭐 이러지 않나요?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이따 틀어드립니다. 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 뭐 지금 세대의 청소년들도 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본 이런 영화죠. 예, 우레메가 유명한 이유는 이제 그 당시 아이들이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극장 개봉작입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좀 듣기로는 그 당시 영화는 그 빨간 등급이 제일 많았다고. 네, 그렇죠. 대부분이 못 보는 거였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애들이 모여가지고 친구들 모여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레메 상영관이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우레메 등등 그런 참 전대물과 이런 게 많았죠. 그렇죠. 이제 1986년 이제 김청기 감독에 의해서 탄생한 이 우레메는 네. 그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과 이제 특수 촬영,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여지게 된 영화입니다. 이미 뭐 일본에서는 확실한 시장성이 검증된 그런 장르인데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문화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라 이제 충분히 뭐 우레메 만들기만 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었죠. 네, 일본에서는 이미 아이들은 이제 환장하고 보는 그런 영화. 그렇죠. 예? 그런 상대 이제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는 시장에서 이제 김청기 감독이 한 방 크게 터뜨린 거죠. 네, 뭐 벤치마킹이죠. 좋은 말로 하면. 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사람이 비즈니스를 알아야 돼요. 얼리 아답터. 그게 benchmarking인가요? 뭐 비슷한 거죠. 아, 그래요? 새로운 사실이 또 알았네요. 비슷한 거죠. 얼리 아답터에서 벤치마킹 하는 거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은. 비즈니스 영어죠. 네.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지. 이후 이제 많은 어린이 영화들이 개봉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시리즈들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 대표 감독으로는 김청기, 조명화, 남기남 감독이 있습니다. 김청기 감독은 뭐 워낙에 또 유명한 만화가에다가 영화 감독에다가 뭐 김청기 감독의 뭐뭐뭐 이렇게 그렇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조명화 감독, 남기남 감독 조금 생소하네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두 감독의 영화 관객 수를 합치면 1000만이 넘습니다. 1000만이 훌쩍 넘어요. 몇 편을 합쳐야 되는 건데요, 근데. 편수는 여기 남기남 감독만 해도 벌써 한 20여 편이 넘거든요, 영화가.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한 1000편이 넘을 겁니다. 일단 조명화 감독은 저도 이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일단은 네네. 이 바닥에서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슈퍼 홍길동 시리즈. 슈퍼 홍길동 시리즈 추억이네요. 네. 김정식 씨를 네. 액션 배우로 등극시킨 거의 이연걸급이죠, 한국에. 거의 뭐 김정식 정말 추억 돋네요. 아, 그렇죠. 초립 하나 쓰고 막 뿅뿅 사라지고. 엄청났습니다. 대액션 배우로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슈퍼 홍길동 시리즈가 이제 한번 크게 쳤습니다, 먼저. 이게. 남기남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조금씩 좀 아는 분인데 개그맨 전용 감독이랄까. 영과 땡칠이라는 또 불후의 명작을 만드셨죠. 이 영과 땡칠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180만이 넘습니다, 관객 동원 수가.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영화입니다. 당시 이제 영화계 시장을 보면은 이제 다작 위주입니다, 영화의 질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드라마처럼 일주일에 이제 한 편씩 나옵니다, 영화가. 괜찮은데? 대단하십니다. 조명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찍고 일단 넘깁니다. 그리고 이게 찍다가 좀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까? 현장하고. 그러면은 그 뭐 이제 현장 진행 요인이 우리가 이래서 막 설명할 때 찍고 있습니다. 들려요? 들려요, 진짜? 이게 그 당시 이제 녹음 방식이 다 후시 더빙 녹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리는 뭐 다 이제 입이 잘 안 맞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후딱 찍고 또 철수하고 이제 우리 철수할게요라고 빼고 이제 철수하는 그런 시스템. 마치 뭐랄까 뉴스를 찍는 듯한. 그렇죠. 브레이킹 뉴스 같은 거죠. 그렇죠. 막 뉴스를 찍는 듯한 그런 현장감. 네, 좋은 말을. 현장감. 어쨌든 뭐 이렇게 대놓고 성공을 할 이런 시장이니까 보증
수표니까 많은 감독과 제작사들이 이제 어린이 영화에 목을 매게 되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1980년대는 이제 중국 무협 영화의 전성시기였습니다. 이 중국 무협 영화. 그 당시 이제 대학생 이제 20, 30대 남자들은 꼭 본 성룡이 형님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영화를 찍는 회사가 아니면 이제 중국 영화를 배급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화 회사 하면.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화를 또 찍기가 사실은 배급보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어린이 영화가 아니라 이제 뭐 성인 영화가 제일 많이 나온 시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재밌는 사실은 이제 슈퍼 홍길동을 만든 정명화 감독은 네. 어린 영화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영화를 연출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네. 에마 부인 누님 11편. 말을 사랑하시는 그분. 영화가 어떻게 11편이 나옵니까? 반지의 제왕도 6편까지 나올 텐데 에마 부인은 11편이 넘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은 러닝타임이 그래도 2시간 반이잖아요. 이것도 거의 2시간 됩니다. 그래요? 네, 아무 내용 없이 2시간 갈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영화를 보면은 이제 말하고 이제 영상이 좀 늦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싱크가 안 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에서 예전에 하더라고요. 에마 부인이요. 네, 에마. 이름이 실제로 엠마잖아요. 실제로 엠마예요, 이름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에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막 이러면서. 네, 후시에 참. 소장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감명 깊어서 실제로 에마였다는 사실의 이름이.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이제 연출에 스타일이 있는 감독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그런 영화 제작 방식 뭐 그런 거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질적 향상보다는 이제 원초적인 감정에 좀 많이 치우게 됩니다. 이제 어린이 영화도 똑같이 이제 이야기 구성보다는 액션과 코미디에 너무 중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웃고 즐기는 영화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영화가 무슨 영화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엔 재밌게 봤다. 뭐 그냥 이런 거죠. 재밌으면 됐지. 그렇죠. 뭐 이런 거. 지금하고는 약간 반대네요. 많이 안 되죠.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 현존 영화 자료 보관이 이제 뭐랄까 이 한국 영화 역사에서는 별로 힘이 없는 그런 영화들이 좋게 됐네요. 말하면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좋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로 값어치 없는 영화죠. 하지만 그 영화들이 비즈니스에서는 큰 성공을 했다는 건 잊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문제죠. 뭐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또 뭐 대원 CI도 생기고 지금 지브리 유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게 비싸요 지브리. 비싸거든요. 어쨌든 네 그러면 이제 영화 까디집기에서는 이런 영화 어린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어린이 영화 홍수 속에서 2010년도까지 활동을 계속하신 이제 남기남 감독의 영화 영구와 땡칠이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좀 지적으로 약간 떨어진 느낌인데 살짝 뭐랄까. 제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다시 한번 봤는데 웃겨요? 정말 보다가 이거 영화를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나 참 많은 이 오프닝이 되게 유명합니다. 오프닝이 그 한 명의 나레이션 아줌마 나레이션이 네, 기억날 것 준비합니다. 같아. 빨리 해보세요. 여러분 기억날 것 같아. 여러분 연구를 맞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맞아. 그러면 맞아. 대답을 기다립니다 한참 네. 동안. 그럼 대사가 없습니다. 네. 그럼 뭐 애들이 대답하겠죠. 그걸 3번을 합니다. 이렇게. 3번을 하다가 연구가 나옵니다. 연구가 나오는데도 그 러닝 타임이 20분이 됩니다. 진짜? 거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인터랙티브한 거죠. 요즘 도라도 그쵸? 이래요. 도라. 아 그래요? 네, 도라. 이건 영화입니다. 극장에서 상영해야 될 도라도 영화죠. 영화에서 상영해요. 그렇죠. 여러분 도라가 뭐로 할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도라가 깜빡거리면서 눈을. 요즘도 이런 거 쓴다고. 그러면 연구 없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죠. 연구야 이러면은 연구 없다 이렇게. 가장 웃긴 게 이게 영구가 사는 집은 한옥집입니다. 그렇죠. 되게 한옥집이고 장지문. 네, 그 양반가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영구 주변의 애들은 정말 현대 애들입니다. 옷을 입은 게. 그래서 참 괴리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딱 보면서 감독은 구시대 한국과 현시대 한국의 그런 괴리감을 좀 보여주려고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착각을 들게 만들게 하죠.
그런 깊은 내용은 없습니다. 영화상에 보면.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간략하게 이 소개를 해보시면 뭐 이게 그 당시 최고의 개그맨이었죠. 심영래 씨. 그리고 믹스견, 우리 믹스견. 네, 땡칠이의 사건 해결 영화죠. 네, 이제 1989년 당시 어린이 10명 중 8명은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영화 월간지 스크린 1990년 1월호에는 서울에서만 43만 관객이 영화를 봤고 1989년에 한국 영화 흥행 1위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예전에 남기남 감독의 인터뷰 중에서 뭐 전국에 180만 관객이 관람했다. 그렇죠. 예, 그런 말도 있고. 180만 대단한 숫자입니다. 180. 그때 당시니까. 이 수치 보면은 이제 1993년 관객 동원이 가장 많이 했던 서편제. 이제 그 당시 최고였죠. 103만 관객입니다. 그렇죠. 그때 막 100만 관객 그래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999년 시리는 110만 관객을 동원했죠. 최초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기록을 남겼는데 영구와 땡치는 180만입니다. 이미. 이 영화, 네, 대단한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를 좀 달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 관객의 니드가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다양한 목적에서 만들어진데요. 이제는 이제 대부분이 엔터테인먼트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 봤을 때 영구와 땡치는 확실히 상업 영화였습니다. 근데 뭐 이 영화가 완벽한 상업 영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난해합니다. 이게 영화가 되게 난해합니다. 어린이들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이게 어린이들의 기억력이 이제 바로 앞에 10초입니다. 전 단계, 전 사건의 10초만 딱 기억하고 그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러닝 타임이 1시간이 돼도 처음 영화에 연계된 거랑 끝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0초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들이 상대하는 적이라는 이제 개념이 보통 괴수입니다. 갑자기 나왔다 사라지고. 그 개들이 왜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괴수들이 이제 어른들이 좀 이해하기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뭐 요즘은 이제 어린이 영화라도 어른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중 영화는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겨야 하는데 완벽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관객을 이해시키는 부분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점이 이제 상업 영화에서는 좀 무리수가 있죠. 뭐 그래도 200만 했는데. 그럼 됐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럼 됐죠. 네. 뭐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 중에서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영화관에서? 저는 영구와 땡칠은 잘 안 봤고요. 이제 우레메 시리즈 좀 보고. 전 그 당시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좀 빠져 있어서. 어비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거. 역시 터미네이터는 좀 나중에 나왔죠. 1983년작입니다. 터미네이터 1이. 원은 그렇죠. 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은 그랬죠. 그리고 한 2년 뒤에 나옵니다. 또 어쨌든 뭐 저도 영화관에서 영구와 홍콩 강시 귀신. 홍콩 할매 귀신인가? 강시가 나와요. 그게 대박입니다. 영화 시리즈에서 제일 대박 시리즈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이제 그 이후로 한국 영화를 멀리하게 됐다는 쉬리까지 그렇죠. 슬픈 전설이 있죠. 네, 어쨌든 이 말초적인 공포 액션 코미디를 담은 이 장르는 약간 불분명하지만 영화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200만 다작과 빠른 시간 안에 영화를 끝내는 남기남 감독의 스타일은 여전히 재밌는 요소로 회자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영화의 발견 파트 2에서는요. 한국의 어린이 영화 전성시대에 관해서 아주 짧게 얘기해봤죠. 네. 그리고 영구와 땡치를 또 까디집어 봤고요. 김군 하실 말씀 있으시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한 번 봐도 새로운 재미가 느껴지는 나만의 영화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DALNARADIO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영화의 발견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그러면요. 추억을 우리 새록새록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이 우레메 5 오프닝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우리 친구 정의
누구나 가끔씩은 추억에 잠깁니다. 추억의 좋은 점은 대체로 미소로 끝난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크던 작던 그냥 그렇게 미소로 마무리 지어지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주 화요일 밤 11시 곧 아름다운 추억이 될 지금을 함께하고 싶은 달나라의 다음 주 테마는 처음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여 동안 쉬게 되고요. 처음 DJ를 잡는 그분과 함께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얽힌 추억이나 달나라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달나라를 24시간 만나실 수 있는 곳 페이스북 페이지 달나라 DALNARADODIO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올려주세요. 4EB의 한국인 그룹 코디오의 화요일 방송 달나라는 FM 98.1 그리고 디지털 라디오 글로벌을 통해 청취가 가능합니다. 이상 패널의 한나래 그리고 진행해줘 김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